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 견적이 아니라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재미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케이스 특성이 좀 이렇게 미니멀리즘과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들, 이런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을 하는 감디아스라는 곳에서 새롭게 출시한 아테나 M4M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M4M 제품은 기존 M 시리즈 제품 대비 좀 더 커진 사이즈 제품이긴 한데, 이 M4M 케이스는 블랙, 우드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블랙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펜 그리고 LED 바가 전면에 들어가져서 포인트 감성, 약간 이 RGB 바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제품이고요. 후면 펜은 LED 펜이, 전면에는 일반 논 LED 펜이 두 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드 제품의 경우에는 LED가 없이 일반 논 LED 펜이 기본 3장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케이스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통사항은 상단에 360mm 수냉 쿨러가 장착 가능한 구성이고요. CPU 공냉 쿨러는 175mm로 매우 넉넉하게 조합이 가능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역시 3열 수냉 쿨러가 장착 가능한 케이스답게 395mm로 매우 긴 장착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RTX 5090 같은 아주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도 문제없이 장착 가능한, 호환 가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케이스를 제가 미니멀리즘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서두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메인보드가 M-ATX 사이즈까지만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길이는 길지만 높이나 이 넓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작은 케이스라고 보여진 제품입니다. 다만 상단에 3열 수냉이 장착하는 만큼 미니 케이스 중에서는 상당히 큰 사이즈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흔히들 이거를 빅첩 사이즈라고들 하기는 합니다. 두 케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RGB와 우드 이런 패턴뿐만 아니라, RGB 케이스에는 PWM 그리고 RGB 허브죠. 펜 관련된 허브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지만, 우드 케이스에서는 따로 허브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요즘 인기인 BTF 기능을 지원하는 케이스인데, BTF 기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인보드 케이블 단자들이 다 후면으로 가서 전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케이스 부분에서는 케이블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측면 패널 역시 듀얼 에어홀 디자인을 채택하여 최적화된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케이스를 리뷰하면서 조립을 할 때 필요한 파워는 뉴젠 CAT에서 제공해주신 몬텍 센츄리2 1050W 골드 제품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풀 모듈러 파워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편하게 조립이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80 플러스 골드 인증, 사이버베네틱스 인증은 플래티넘으로서 매우 고효율까지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사이버베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소음 기준도 되게 깐깐하게 보는 인증이잖아요. 소음 수치도 A-로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파워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축, 2차 축 콘덴서 모두 다 일제 제품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탄탄한 내구성까지 갖춰진 아주 가성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파워 호환성은 150mm까지로 큰 파워 호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제공받은 몬텍 센츄리 파워는 140mm 사이즈 제품으로 문제없이 호환이 가능하였지만은, 솔직히 이 하단부 조립을 할 때 케이블 쪽에 여유가 좀 없는, 이 케이블 나오는 쪽이 좀 여유가 없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150mm 사이즈 파워로 구성을 하시면은 조금 조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경우에는 모듈러나 풀모듈러 이런 제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어져 있는 파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한 케이스 파워 설치가 전면 위쪽이다 보니까 기역자형 익스텐션 AC 코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케이스 후면에서 전면 파워 쪽까지 이어주는 케이블이 따로 들어가져 있는데, 그 케이블이 파워에 있는 그 AC 코드 쪽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는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공받은 파워는 좀 이렇게 정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한번 감아서 장착을 했더니 깔끔하게 장착이 가능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단 판을 닫았을 때도 유격이 발생하거나 해당 부분 때문에 튀어나오거나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AC 케이블 자체가 모양새가 사각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원형 같은 제품이 있는데 반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파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간편한 케이블 정리를 위해 스윙가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면 케이블 정리도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했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역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두꺼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여도 처짐 현상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상단 쿨러 역시 360mm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강판 두께인데 제가 직접 잡아서 흔들어도 보고 힘도 줘보고 이렇게 강제로 좀 휘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기본 강판 두께 역시 상당히 단단하였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케이스 자체의 기본 퀄리티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번에 트라이익스사에서 새롭게 나온 스테이지 수냉 쿨러입니다. 기존 OLED 커브드 방식의 LCD를 탑재한 파노라마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제조사인데 이번에는 아섹트 펌프를 활용하여 스테이지 즉 이면 LCD 패널을 활용한 새로운 수냉 쿨러를 출시해냈습니다. 기존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OLED 패널이 아니라 IPS 패널을 탑재했다는 부분이고요. 이 IPS 부분이 약간 이렇게 사각형 정육면체 같은 느낌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스테이지 부분이죠. 올릴 수 있는 부분에 피규어나 모형 디오라마, 3D 프린트를 활용한 실물 오브제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해당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은 매트와 미러로 이 판을 자석 형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면 IPS 패널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빛 반사라든지 이렇게 좀 화려한 조명, 화려한 연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물 오브제를 아주 이쁘게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냉 쿨러 제품명도 스테이지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 팬은 트라이익스 제품에서 로타 SL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성능이 매우 뛰어난 ARGB 팬이고요. 또한 마그네틱 케이블을 사용해서 더 깔끔한 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고 메모리 가격 급등이나 SSD 다른 제품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아테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 컴팩트 사이즈 제품 중에서는 준수한 강판 두께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구매 가격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라이익스 스테이지 수냉 쿨러 역시 정확한 가격 정보는 듣지 못했지만 오브제를 활용한 PC 감성 아이템 특히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을 하셔서 쓰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냉 쿨러 펌프 제품 자체가 아세텍 제품이기 때문에 AS 기간이 긴 점도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 멋있고 재밌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꼭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비오트였습니다. 아디오스.